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KR 풋볼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토요일 밤 8시 30분 레바논과 중요한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첫 경기였던 요르단전에서는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0대0 무승부,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강호 요르단을 상대로 한 무승부인 만큼 아직 16강 진출의 희망이 완전히 흐려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가장 믿었던 강상현 선수가 대회 초반 부상으로 이탈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U-23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전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운까지 따라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선을 돌려보면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못지않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김상식 감독이 2년 전 베트남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이후 초반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박항서 감독 시절에 버금가는 신드롬을 일으키며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축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동남아를 넘어 아시아 무대의 문을 두드리는 팀입니다. 2024년 말과 2025년 초 베트남은 동남아 대회를 모조리 휩쓸었습니다. 동남아 월드컵이라 불리는 AFF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2025년 AFF-23 챔피언십까지 재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남아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는 라이벌 태국을 상대로 0대2로 뒤지던 경기를 3대2로 뒤집는 믿기 힘든 드라마를 연출하며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습니다. 이 세 개의 대회를 단 한 해에 모두 우승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이 말하는 바로 그 동남아 3관왕, 역사적인 트래블입니다. 김상식 감독의 색깔은 박항서 감독 시절과 또 다릅니다. 전방과 측면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세트피스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술로 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언론들은 재미있고 공격적인 축구라며 김상식 감독을 향한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평정한 뒤 대표팀과 김상식 감독에게 돌아간 포상도 엄청났습니다. 팀 전체에 지급된 포상금만 최소 10억 원 규모였고 김상식 감독 개인에게는 수억 원대의 보너스와 순금으로 제작된 특별 메달까지 수여됐다고 전해집니다. 베트남 언론은 김상식 감독을 전북에서의 실패 이후 베트남에서 완벽하게 부활한 영웅이라고 표현하며 박항서 감독에 이어 또 한 명의 한국인 국민 영웅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트남은 이번 U-23 아시안컵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7년 전 박항서 감독이 이 대회에서 베트남을 준우승으로 이끌며 베트남 축구 역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올림픽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것과 비슷한 상징적인 성과였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이들이 베트남을 언더독으로 보지만 이번 대회 1차전 요르단전에서 보여준 경기 내용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대로 베트남은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며 전반에만 2골을 뽑아내 2대0으로 앞서 나갔고 후반에는 유도적으로 라인을 내리며 버티는 전략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베트남 매체들은 이 경기를 두고 동남아를 넘어 아시아 무대에서 요르단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고 아시아 각국의 시선 역시 베트남을 조이리는 물론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다크호스로 올려놓았습니다. AFC 역시 공식 기사에서 베트남을 두고 조직력이 뛰어나고 경험을 갖춘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요르단전 승리로 베트남은 무려 12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2차전, 상대는 키르기스스탄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했기 때문에 이번 베트남전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키르기스스탄전에서도 요르단전과 거의 동일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기 초반 키르기스스탄은 강하게 몰아붙이며 주도권을 잡으려 했지만 베트남은 이미 탄탄하게 조직된 수비를 바탕으로 큰 위기 없이 침착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전반 17분 베트남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습니다. 오른쪽에서 개인 돌파 이후 올라온 크로스가 혼전 상황을 만들었고 박스 안에서 베트남 선수가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VAR을 확인할 필요도 없을 만큼 주심이 가까운 거리에서 상황을 정확히 지켜봤고 그대로 페널티킥이 이어졌습니다. 요르단전에서도 키커로 나섰던 선수가 이번에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베트남은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골을 허용한 키르기스스탄은 급해졌습니다. 템포를 끌어올리고 전방 압박 강도도 눈에 띄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 국가대표 출신 감독에게 체계적인 지도를 받은 팀답게 조직력이 워낙 탄탄했습니다.
압박을 손쉽게 풀어내며 오히려 키르기스스탄 선수들만 더 많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베트남이 수비에만 치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반 28분, 김상식 감독은 공격 전개가 느려지고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강하게 분노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런 승부욕 넘치는 모습 역시 베트남 팬들이 김상식 감독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이유일 겁니다. 전반 36분에는 베트남이 추가 골을 만들 뻔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로 공간을 열어낸 뒤 여유 있는 마무리까지 이어지며 유력적인 슈팅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반 44분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가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의 패스가 끊기며 역습을 허용했고 중거리 슈팅이 그대로 골문 상단에 꽂히면서 동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은 전반에만 상당한 체력을 소모한 상황이었고 베트남 역시 후반에 충분히 더 많은 슈팅 기회와 좋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전반전 기준으로 키르기스스탄은 슈팅 7개를 기록했지만 경기의 흐름과 완성도에서는 베트남이 확실히 앞선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전 기준으로 키르기스스탄은 슈팅 7개를 기록했고 베트남은 선제골 이후 다소 신중하게 운영하면서 슈팅 수는 4개에 그쳤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뒤 현지 매체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다크 매직 이후 이제는 김상식 감독의 페널티킥 유도 전략이 아시아 무대에서도 통하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등장했고 페널티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두고 놀라운 재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태국을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둘 때도 페널티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현지 언론들은 이 패턴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김상식 감독의 철저하고 실용적인 계산에서 나온 결과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순간마다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는 선수들 역시 뛰어난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상식 감독을 다크매직의 마법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후반 3분, 베트남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골문 앞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도 마지막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힘없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죠. 후반 9분에도 베트남의 기회는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의 공격 전개를 보면 최소한 이 경기에서는 한국보다 더 매끄럽다는 인상을 줄 정도였습니다. 다만 슈팅이 살짝 빗나가며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 답답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중계진의 톤이 지나치게 중립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솔직히 이 경기를 보면서 키르기스스탄을 응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베트남은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공격은 더욱 과감해졌고 경기 흐름은 전반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키르기스스탄 선수들의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의 공격 상황이 계속 이어졌지만 마지막 한 박자 빠른 슈팅이 나오지 않으면서 3대3과 같은 결정적인 숫자 우위 상황에서도 슈팅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체력 소모가 큰 탓인지 베트남 선수들 가운데는 지가 나며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골 차의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던 78분, 베트남은 또 한 번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합니다. 약 50m 이상을 단독으로 돌파하며 박스 안까지 파고들었지만 키르기스스탄 수비수가 끝까지 따라붙으며 결국 저지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